네, 수능 특강 물리원 37쪽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볼 텐데요. 5번 문제. 그림은 수평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 A, B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이다. 충돌 전 A, B의 속력은 각각 V, EV다. 우리가 운동량 보존. 네. 자, 운동량 보존 같은 경우에는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다. 이게 운동량 보존이죠. 충돌 후 운동량은 0이겠죠. 두 물체가 정지해 있으니까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0입니다.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도 뭐가 돼야 됩니까? 예,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운동량이라는 것이 질량 곱하기 속도이고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운동량도 방향이 있죠. 자, 지금 일직선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얘를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EV가 되는 거고, 따라서 얘의 질량을 M이라고 잡으면 얘는 EM이 돼야겠죠. 그죠? 자, 기억. 충돌 전 AB 운동량의 합은 0이다 맞고,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할 때 AB가 받은 충격량의 합은 0이다. 충격량은 F 델타 T, 충격력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자, A와 B가 충돌할 때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작용반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럼 얘를 플러스로 방향으로 잡으면 얘가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힘이 작용한 시간은 접촉한 시간 동안 힘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F의 크기와 델타 T의 크기 모두 같습니다. AB가. 그럼 곱한 값도 같겠죠. 그죠? 근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합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자, 그림은 일직선상을 운동하는 질량 2kg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모른 것은, 자, 2kg이죠. 자, 운동량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MV구나. 단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 물어본 게 물체의 속력을 물어봤죠. 그죠? 자, 그럼 보시면 질량이 2kg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질량 2kg를 나눠 봅시다. 그러면 얘는 6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건 뭐가 되는 겁니까? VT 그래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초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6이니까 3으로 줘야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운동량이 MV니까 질량이 2kg이라고 했죠. 그럼 2로 나누면 요 그래프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VT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1초일 때 속도는 6의 절반, 3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니은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는 뭐예요? VT에서 비울기라고 했죠. 그죠? 2초 지났네. 6m/s가 감소했네. 그러면은 초당 3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3m/s 제곱입니다. 네, 크기라고 했으니까 3 맞습니다. 0에서 3초까지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 여러분, 충격량의 크기는 뭐랑 같아요? 운동량의 크기와 같죠. 그죠? 아니,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러면 0에서 3초 동안, 자, 이제 아까 그래프로 되돌려서 이제 운동량이 0에서 3초 동안 운동량이 어떻게 돼요? 12에서 마이너스 6으로 18 감소했죠? 8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습니다. 이렇게 운동량,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를 VT로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도 잘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봅시다. 8번 문제.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벽을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M, EM이고 속력은 V로 같다. 그림 나는 XY, 나의 XY는 A, B가 벽에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벽으로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가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은 X가 Y보다 크다,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면적이 뭐야? 그쵸? 얘가 뉴턴이고 얘가 시간 단위가 세크니까 면적은 뉴턴 세크의 단위를 갖는 물리량. 아하, 충격량이구나. 충격량이 어떻게 됩니까? X가 Y보다 큽니다. 자, A와 B가 각각 벽에 충돌했을 때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거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기억부터 해야겠죠, 그죠? X는 B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봅시다. 지금 얘네들이 정지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V가 뭐가 되는 겁니까? 속도 0이 되는 거고, 얘도 뭐야? 0이 되는 거죠? 얘는 운동량이 처음에 MV 갖고 있었고, 얘는 EMV가 갖고 있었는데, 다 0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커요, B가 커요? 그렇죠. 얘는 B죠. 얘는 EMV가 감소한 거고, 얘는 MV가 감소한 거니까, B.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충격량도 B가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러면 X가 B에 해당되는 거고 Y는 A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자, A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다. 예, MV 맞죠? 그죠? MV 갖고 있었는데 0이 됐으니까 운동량이. 자, 디귿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의 4배이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F 델타 T는 M 델타 V와 같죠, 그죠? 지금 A 대 B를 봅시다. 그럼 운동량 변화량인데 얘는 MV가 감소한 거고 얘는 EMV가 감소한 거죠? 그럼 얘는 1대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힘이 작용한 시간을 보니까 B는 T0고 A는 2T0예요. 2대 1입니다. 그럼 F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죠? 뭘 곱해야 1대 2가 되는 거죠? 1대 4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B가 A의 4배이다. 맞습니다. 여기서 평균 힘이라는 거 잘 이제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어떤 의미냐? 자, 요 값은 뭐예요? 이 값은 충격력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럼 평균은 얼마냐? 요 면적과 같아지는 어떤 사각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사각형 면적과 요 밑에 상당히 같은 거예요. 이때 요 값을 우리가 충격 기호는 상정하고 충격력의 평균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국영수사과 각각의 성적은 다르지만 평균 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값과 평균값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9번 문제 봅시다. 문제가 어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휴지를 공 모양으로 뭉쳐 빨대에 넣은 후 입으로 불어 수평 방향으로 날린다.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게 하고, 일정하게 합니다. 빨대의 길이를 변화시킨다. 그럼 빨대의 길이가 길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게 되는 거죠. 빨대의 길이는 일정하게 하고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공이 날아간 수평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 실험에서는 빨대 길이를 바꿔요. 즉 여러분 충격량은 F 델타 T죠. 얘는 M 델타 V와 같아요. 자, 힘은 일정하게 하고 빨대 길이를 늘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힘이 작은 시간을 늘린다는 거고 결국 충격량이 커지는 거죠.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지고 결국 빨대에서 빠져나온 공의 속도가 커질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반면에 다 같은 경우에는 빨대의 길이 일정한다는 얘기는 힘이 작은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는 얘기고 힘의 크기, 부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충격량의 크기가 커지고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빨대를 나간 직후에 공의 속도가 커지고 마찬가지로 멀리 나가게 됩니다. 자, 기억. 이 길수록이 적다마다. 아, 그쵸. 길이가 길수록. 맞습니다. 니은. 적을수록인가요? 힘의 크기가 적을수록? 아니죠. 클수록이죠. 이거 니은 틀렸고. 공이 빨대를 떠나기 직전까지 받은 충격량이 클수록 빨대를 떠나는 순간 속도가 크다. 네, 맞죠. 그죠?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왜 다뤘느냐. 우리가 에어백 같은 경우 F 델타 T에서 M 델타 V. 자, 신나게 달리고 있다가 부딪혀 충돌해서 정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을 겁니다. 에어백이 있으나 없으나. 근데 에어백이 있음으로써 델타 T가 커지고 얘가 커지니까 반비례하죠. 이 충격력의 평균값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요 상황이랑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 나번 실험에서 여러분 골프 선수들, 야구 선수들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돌리죠? 팔로우 스윙을 끝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델타 T를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권투 선수가 그죠? 상대방의 펀치를 맞을 때 몸을 뒤로 빼. 또는 포수가 공을 맞을 때 글러브를 뒤로 빼. 그 얘기는 뭐랑 관계 있어요? 예, 요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처음에 처기 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0와 ET0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를 각각 P1, P2라고 할 때 P1분의 P2가 얼마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역시나 F 델타 T는 M 델타 V가 같다. 그리고 요 면적이 뉴턴이고 얘가 세크이기 때문에 요 면적이 뭘 의미하죠? 충격량의 크기죠. 그죠? 그러니까 충격량이 크냐? 충격량이 크면은 충격량이 크면은 운동량 변화량이 큰 겁니다. 자, 그리고 봤더니 T0일 때 운동량을 P1이고 T2일 때 운동량을 P2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 봤더니 여기를 한번 쪼개 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삼각형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P1일 때는 조그만 삼각형이 두 개 있는 거고 P2일 때는 세 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2분의 3이 될 거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점 테스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의 동일 직선상에서 각각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ABC를 나타낸 것이고 ABC의 운동량은 각각 P0, EP0, 그 다음은 PC다. 그림 나는 가에서 모든 충돌이 끝난 뒤 A, B, C가 한 덩어리가 되어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한 덩어리가 된 물체는 오른쪽으로 운동하며 오른쪽으로 운동하며 운동량의 크기는 P0이다. 자, 직선상에서 움직이니까 방향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밖에 없죠. 자, 오른쪽을 P0라고 보면은 한 덩어리가 된 후 얘는 이제 플러스 P0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상상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A와 B, C가 충돌해야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A와 B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A와 B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면 뭐 예를 들어 얘가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라면 합하면 뭐가 돼요? 그냥 P0가 돼버리죠. 그죠? 거꾸로 얘가 플러스고 자, 그러니까 A와 B의 방향이 반대이면 무조건 운동량의 크기가 P0가 됩니다. A와 B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다 PC를 더해가거나 빼서 P0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겠죠. 맞죠? P0가 안 나올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와 B의 운동량의 방향이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와 B가 C랑 부딪히려면 결국 오른쪽이 돼야겠죠. 그죠? 지금 이 화살표는 운동량을 표현한 화살표입니다. 그러면은 합한 경우는 이제 3P0가 될 거예요. 그러면 C와 부딪히려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되겠지만 왼쪽으로 가는 게 더 현실성이 있겠죠. 그죠? 만약에 PC가 마이너스 2P0라고 하면은 합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네, P0가 됩니다. 그럼 이게 가장 현실성이 있는 상황일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P는 MV죠, 그죠? 근데 A는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에는 요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요 질량 M에다가 V가 될 거 V라고 합시다. 근데 충돌 후에는 새 물체가 됐으니까 M이 더 커졌겠죠, 그죠? 그러면 같아야 되니까 V는 더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A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건 맞는 정답입니다. 그 다음 니은 PC는 2P0이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디귿 가에서 나로 되는 동안 A, B의 운동량 변화량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합 델타 PA 더하기 델타 PB가 되겠죠. 그죠? 이 합의 크기는 2P0보다 크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봅시다. A의 운동량, B의 운동량, 그 다음 C의 운동량 이 값을 합한 값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겠죠. 일정한 값입니다. 그러면 양변에 델타 값을 취해봐요. 그죠? 그러면 일정한 값에 델타는 0이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델타 PA 더하기 PB 더하기 PC는 0인 거고 분배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으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델타 PA 플러스 델타 PB 플러스 델타 PC가 됩니다. 0. 그럼 여기서 델타 PA와 델타 PB의 합은 마이너스 델타 PC가 될 겁니다. 결국 포인트는 C의 운동량 변화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C만 주목해서 보면 얘가 C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마이너스 2P0가 됐다가 얘가 마이너스 2P0라는 얘기는 지금 운동량의 방향 이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이고 충돌 후에는 얘가 이쪽으로 운동하지 않습니까? 물론 P0보다는 작겠죠. 그럼 운동량 변화량은 2P0보다는 확실히 크겠죠? 맞죠? 그러니까 요 값이 C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 C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2P0보단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답입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런 식이 있어서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면 그죠? 됩니다.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좋을까요? 5번 문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현재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이 3점 문항은요, 난이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많이.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같은 방향으로 각각 3V, V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물체 C는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충돌에서 충돌 시간은 T0이고 네. B와 C의 충돌에서 충돌 시간은 선생님이 빼먹었네. 델타 PT0고 얘는 1.5 델타 T0다. B와 C의 질량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지금 A와 B의 충돌 전입니다. 여기가 보니까 A와 B 모두 운동량이 P0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P0는 뭐가 되는 거예요? 3MV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B는 질량이 얼마입니까? 3M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B와 C의 질량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질량이 3M이 될 겁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자, 논리 순서대로라고 했죠. 기억. 질량은 B가 A의 3배이다. 이건 맞는 답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을 했더니 A는 0이 돼 버렸어요. 그럼 A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정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A의 충격량 크기. 그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으므로 A의 운동량 변화량은 P0죠. 그죠? 그러면은 A의 충격량도 P0고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방향 말고 크기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B는 아마도 죄송합니다. 왜 그러지? 이 값이 2P0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봅시다. 총 충돌 후가 있는데 충돌 전 A와 B의 충돌 전 운동량은 3MV와 3MV니까 총 6MV가 되겠죠. 그죠? 근데 A는 정지해버리고 B는 질량이 3M이죠? 그럼 어떻게 돼? 이 크기가 6V가 돼야겠죠. 6V. 그죠? 그럼 6V라는 속도를 가지고 쭉 가서 정지해 있는 C와 충돌하게 되겠죠. 이때 B의 운동량 변화량은 1.5 P0가 됩니다.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이 1.5 P0고 B와 C가
서로 충격량은 같기 때문에 C의 충격량 1.5 P0입니다. 그죠? 이것은 C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죠. 그죠? 그럼 3M에다가 델타 V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충돌 후 C의 속력 V'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 P0는 3M에다가 나중 속도 V'. 처음에는 정지였으니까 V'이 되겠죠. 그죠? 근데 아까 P0가 얼마라고 했어요? 1.5 곱하기 3MV라고 했죠. 그죠? 3M V'. 그러면은 지워지니까 V'은 1.5 V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는 C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의 몇 배냐? 2분의 3배가 맞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F 델타 T는 M 델타 V인데 A와 B의 충돌에서 운동량 변화량은 P0라고 했습니다. P0고 네. 그 다음에 B와 C의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죠. 1.5 P0입니다. 그러면 1대 2분의 3이죠. 지금 앞에 거는 A와 B의 충돌이고 뒤에 거는 B와 C의 충돌입니다. 그죠? 됐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T는 1대 1.5죠? 그죠? 그러면 이건 소수점 나왔으니까 소수점을 해봅시다. P0고 그러면은 1.5니까 어떻게입니까? F는 1대 1이죠. 네. 그는 디귿은 옳지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이고요. 한번 경험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화 실험대 양 끝에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실험이래요. 수레 멈춘 때를 고정하고 용수철을 압축시킨 후 수레 A에 수레 B를 접촉시켜 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멈춤 상태로 있는 거죠. 자, 자로 잠금 막대를 쳐서 A, B를 분리시켜 A와 A, B가 수레 멈춘 때 동시라는 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A가 멈출 때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B가 이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이때 A, B가 각각 이동한 거리를 XA, XB를 측정한다. B의 질량을 바꾸어 간화 과정을 반복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근데 충돌이 있었나요?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분리죠, 분리. 분리되기 전에 A, B는 모두 정지해 있었으므로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은 0이어야 됩니다. 그럼 충돌 후에 A의 운동량,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합이 0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B는 플러스의 운동량이 나올 거고 A는 반대 방향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운동량이 나올 겁니다. 결국 A 운동량의 크기와 P는 MV인데 A 운동량의 크기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은 반대면서. 자, 그러면 봅시다. V가 뭐죠? 그죠? M 곱하기 T분의 V죠. T분의 S죠. 그죠? 자, 지워봅시다. 자,
V를 표현하면 T분의 S가 되겠죠. 그죠? 근데 A와 B가 동시에 멈출 때 도달함으로 얘는 1대1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XA 대 XB가 1대2다. B가 1대2가 되는 거고 질량은 2대1이 돼야 곱해서 1대1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인 겁니다. 자, 기억. 수레가 분리되는 순간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이 큰 수레가 더 크다. 자, 운동량의 크기니까 절대값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운동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틀렸어요. 자,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면 XA는 XB보다 크다. 아니 작다. 그죠? A의 질량이 크면 그죠? 더 많이 못 가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B의 질량이 크게 할수록 XB는 작아진다. 그죠? 봐봐요. P는 MV고 얘는 N 곱하기 T분의 S라고 했습니다. 요 X가 어떻게 되느냐? 질량이 커지면 어떻게 돼? 곱한 값이 같아야 되므로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맞습니다. 얘는 이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대망의 제일 소위 봤을 때는 제일 까다로운 문제인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를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을 하고 물체 B는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AB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단은 AB가 충돌할 때 A가 B에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그래프가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 요게 5분의 3 MV다 라는 거죠. 이게 뭐야? 충격량이라는 얘기죠. 충격량은 또 뭐랑 같죠? 네, 운동량 변화량 과 같죠. 자, AB의 질량 각각 M, 3M 수평면 상의 점 P와 Q 사이의 거리는 L이고 PQ 사이에서 A는 수평면으로부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을 받는다. 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어떻게 됩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니까 점점 느려지겠죠. 그럼 봐요. A 물체가 PQ를 지나고 나면 속도가 V일까요? 네, V보다 작아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작아진 상태로 B와 충돌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때 A와 B가 각각 5분의 3 MV씩 충격량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A가 받은 충격량, B가 받은 충격량 모두 다 5분의 3, 충격량의 크기는 5분의 3 MV입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데 B는 지금 정지해 있다가 5분의 3 MV의 충격량을 받아서 운동량이 5분의 3 MV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정지해 있다가 3M짜리가 전이고 이게 후인데 3M짜리가 어떻게 돼? 그죠?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이쪽 방향으로 5분의 1 V가 됐겠죠. 그죠? 근데 지금 A와 B가 어떻게 됩니까? 네,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A는 역시 이쪽 방향으로 5분의 1 V로 운동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A가 PQ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 여기다 그림 하나 집어. PQ 구간에 통과한 이후에 M인 A는 속도가 얼마가 나올까? V'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일정한 힘이니까 등가 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죠?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이제 V'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죠? F를 물어봤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답지 1, 2, 3, 4, 5를 보니까 똑같은 형태입니다. 분모에는 L이 들어가 있고 분자에는 MV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L이 뭐이죠? P와 Q의 사이의 길이죠.
길이가 들어가 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mv제곱은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떠오르죠, 그죠? 아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요 F가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그죠? 그럼 봐요.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힘은 반대 방향으로 F가 작용하잖아요. 그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얘는 음의 일을 했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FL일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 운동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빼는 거죠? 그럼 2분의 1 mv'의 제곱에다가 빼기 2분의 1 mv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얼추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L을 양변에 L을 나누면 분모에 L이 들어가 있고 분자에는 mv 제곱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이걸 떠올리는 게 힌트입니다. 포인트입니다. 그럼 결국 V'을 알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내 봅시다. 자, 아까 A가 M인데 이제 A가 B가 이제 충돌하겠죠, 그죠? 자, 전과 후입니다. 얘는 V'이고요. 얘는 5분의 1 V입니다. B를 잠깐 떨어뜨려 생각해 보는 겁니다. A가 받은 충격량도 5분의 3 MV가 5분의 3 MV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한번 F 델타 T는 M 델타 V죠.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을 살펴보면 M에다가 5분의 1 V, 이게 나중 운동량이고 빼기 처음 운동량 M V 프라임이 되겠죠, 그죠? 이 값은 충격량과 같은데, 자, 충격량이 5분의 3 MV일 텐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부호를 잘 넣어줘야 됩니다. 자, 서로 이렇게 A와 B가 부딪혔을 때 A는 B를 이쪽으로 밀고 B는 A를 이쪽으로 밀겠죠, 그죠? 그죠?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하는 동안 은연중에 오른쪽을 다 플러스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A는 충격량이 왼쪽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충격력이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충격량도 왼쪽일 겁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MV가 됩니다. 그러면 칸이 없네요. 한번 봅시다. 얘를 우변으로 넘겨요. M은 다 일단 지우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V 프라임이 되는 거고 5분의 1 V 플러스 5분의 3 V가 됩니다. 그리고 V 프라임은 5분의 4 V가 됩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 식을 한번 깔끔하게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칸인데요. 자, 양변의 이 식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FL 이퀄 2분의 1 MV 제곱 그냥 남겨놓죠. 빼기 요건데 V 프라임이 5분의 4 나왔잖아요. 그럼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25분의 16 하고 2분의 1 MV 제곱을 그냥 쓰면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MV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그죠? 얘는 뭐야? 1 마이너스 25분의 16이 될 겁니다. 참, 이게 칠판이 아니니까. 자, 다시 1 마이너스 25분의 16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5에서 16 빼면은 9가 될 거고, 그죠?
2분의 1 곱하니까 50분의 9 mv 제곱이 될 겁니다. 다 했죠? F는 뭐예요? 50L분의 9mv 제곱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51쪽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인 물체에 힘 F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F의 크기를 물체 이동거리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2kg짜리 물체에 이런 힘이 이렇게 작용한 겁니다. 자,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데 2m를 경계로 힘이 작용한 크기가 다릅니다. 자, 그래프는 기울기가 면적이라고 했는데 기울기는 0이니까 의미가 없고 면적의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결국 뉴턴미터의 단위를 갖는 물리량, 네, 1일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뉴턴미터는 줄과 같으니까요. 그러면은 4, 2, 8이고 8줄이겠네요. 자, 요 사각형은 뭐가 되죠? 예, 역시 1 곱하기 8이니까 8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야 되나요? 예, 일 에너지 정리를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0에서 3m까지 F가 물체 한일, 그러면 얼마 됩니까? 8 더하기 8이니까 16줄이 되겠죠, 그죠? 자, x 이퀄 3m일 때 물체의 속력을 V라고 할 때,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W는 델타 EK는 있고, 얘가 이제 16줄이라는 거 알았죠, 그죠? 그럼 2분의 1 질량 2kg V제곱. 처음엔 정지니까 빵. 그럼 V는 어떻게 돼요? 4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자, 2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동기가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을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1kg 물체 1m 들어올렸을 때 속력이 4m/s가 되었다. 그럼 얘가 올라갔으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겠고, 정지했던 놈이 4m/s의 속력을 가졌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증가했겠죠. 그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 에너지들은 결국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렇죠. F가 한 일이 되겠죠. 자, 기억을 봅시다. 물체의 속력이 4m인 순간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죠. 1kg 곱하기 10 곱하기 1m 올라갔으니까 10이 될 거고요. 10.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v 4의 16 4의 제곱이니까 16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8이 되겠습니다. 크다. 예, 참이죠. 니은 정지해 있던 물체의 속력이 4m/s가 될 때까지 전동기가 물체에 한 일은 18줄이다. 자, 그냥 10 더하기 8이니까 18줄입니다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일 에너지 정리인데 이 일 에너지는 알짜임이 한 일입니다. 알짜임은 이제 합력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력이 작용할 거고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F가 작용하겠죠, 그죠? 맞죠? 근데 이 힘 F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의 일을 했을 거고 중력은 반대 방향 작용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일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식으로 풀어내면 이렇게 될 수 있죠. F가 한 일 더하기 중력이 한 일은 델타 EK다. 그죠? 자, 그런데 F가 한 일을 구해야 되니까 F는 냅두고, 자, 중력이 한 일 어떻게 되는 거죠?
예, 10N이죠. 10N에 마이너스 1m 올라갔으니까 10줄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음의 1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줄이라고요. 이퀄 운동 에너지 증가했지? 8줄이 증가했겠죠. 그죠? 그래서 F가 한 일은 18줄이다. 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 상태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F는 자 1은 F 곱하기 S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1m 올라갔으니까 18N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아요. 5번. 지금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그림은 용수철과 연결되어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에 전동기가 힘을 가해 물체를 서서히 움직이게 하여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L만큼 늘어나 물체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용수철이 L만큼 늘어나 있을 때 전동기가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는 F이다. 그죠? 지금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은 힘의 평형 상태죠? 그러면 이 당기는 힘의 크기랑 탄성력이랑 F탄 있을까요? 탄성력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수철 상수를 구해라. F는 KX죠? 그러면 F는 뭐가 되는 거죠? K 곱하기 L이니까 K는 L분의 F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용수철이 자,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L일 때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가 FL이다.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이게 잘 틀리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W는 FS구나. 그래서 F는 그대로 들어가고 늘어난 길이니까 L이다. 그래서 FL 맞네 하면 틀리는 겁니다. 예. 우리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2분의 1 kx 제곱으로 구하죠? 그럼 2분의 1 k 잠시만요. 지우고 자, 다 지워야겠네요. 자, 요것은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고 앞에서 k 구했죠? L분의 F가 되는 거고 노란 거리 L제곱 그럼 날라가니까 2분의 1 FL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 틀린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느냐? 자, 보세요. F는 뭐야? 당기는 힘이에요. 당기는 힘은 뭐랑 같아야 되죠? 탄성력과 같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X는 변형길입니다. 그럼 F는 K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F0라고 할게요. F0. 그죠? 이 F0는 뭐가 되는 거야? 요 값이 되는 거야. L만큼 늘렸을 때 F0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용한 게 아니라고요. 다시 이렇게 작용했으면 FL이죠. 그죠? 면적이 FL. 근데 일정한 힘을 이렇게 계속 작용시킨 게 아니라 얘는 처음에는 작은 힘만으로 당길 수 있었으니까 서서히 증가시켜서 L이 됐을 때 F0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면적을 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알아도 이 같은 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쉽게 틀릴 수 있어요. 아차하면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용수철의 원래 길이로부터 L만큼 늘어날 때까지 전동기가 물체에 한 일은 2분의 1 FL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 에너지는 이제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는데 결국 당기는 힘이 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